시진핑 황제 시대는 20년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글쎄요, 20년을 더 한다. 정말 시진핑 시대, 시진핑 황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시진핑 시대에 산다는 것, 제가 앞서 들어가는 말씀 오프닝으로 당 대회 중 쫓겨나는 후진타오, 공청당 출신 몰락에 항의하다가 쫓겨나는 후진타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이른바 시황제, 황제 반열에 오른 시진핑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칼럼 중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질 만한 또 많은 그 논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중앙 이 칼럼인데요. 시진핑 시대에 산다는 것,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철 중국 연구소장인데요.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진핑의 집권 3기 시대가 열렸다. 23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의 최고 지도자인 총서기로 다시 선출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여 년에 걸쳐 형성됐던 지도자 집권 10년의 관례가 깨졌다. 앞으로 5년 뒤 시진핑이 물러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제가 말씀드렸죠. 상무위원회가 중국의 모든 결정을 다 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상무위원회는 자신의 사람들로 가득 채웠다. 이는 중국 권력 이양이 불안정한 궤도로 진입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자칫 혼돈 속에 빠질 수가 있다. 중국은 어디로 가나, 그런 중국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 같은 중대한 물음에 마주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 시대로서의 시진핑 집권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신시대라고 유난히 강조했다. 자신의 사상 이름도 그래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특색이라는 얘기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는 것이니 여겼다. 한데 이런 안이한 생각은 시진핑의 야심을 너무 얕부는 것이다. 시진핑이 시대를 말하는 건 자신의 시대가 앞선 시대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선 시대란 누구의 시대를 말하나? 전임자인 후진타오를 가리키나? 아니면 그보다 앞선 장점인 둘 다 맞고 둘 다 아니기도 하다. 맞는다는 것은 후진타오와 장점인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맞지 않는다는 것은 후와 장을 뛰어넘어 덩샤오핑 시대까지 아우르는 까닭이다. 시진핑은 놀랍게도 덩샤오핑 시대와의 결발을 말하고 있다. 놀랍다는 것은 시진핑이 2012년 총서기로 취임 후 처음으로 나간 지방시설이 바로 광동성이었고 그곳에서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하며 개혁, 개방을 외쳤기 때문이다. 헌데 이제 와서 덩샤오핑을 결발한다고? 틀리지 않아 보인다. 시진핑은 자신을 권좌에 앉힌 장점인 상하이방 원로 세력 또한 내친 지 오래다. 늙어서도 물러나지 않고 물러나서도 쉼없이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노인의 정치 관여를 배제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이 이제까지 중국 발전에 기여한 건 맞지만 더는 자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시진핑의 판단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시진핑이 집권 2기 때 신시대를 외치며 중국이 직면한 모순이 달라졌다고 말한 게 짚힌다. 덩샤오핑의 시대의 모순은 생산력이 낙후해 인민의 물질적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공장으로 변한 지금은 모순이 달라졌다고 시진핑은 말한다. 인민은 이제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지만 그게 충분히 보장되지도 또 지역적으로 균형적이지도 않은 게 모순이라고 밝혔다. 모순이 달라지면 그걸 풀어야 할 해법도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자신은 덩샤오핑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게 시진핑의 논리다. 이제 시진핑은 집권 3기 들어 자신의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변화를 뜻한다. 덩샤오핑이 시장경제의 효율을 가져다 쓰기를 바랐다면 시진핑은 국가주도의 독점을 강조한다. 계획경제의 냄새가 짙다. 21세기 반 마오쩌둥 시대의 회귀란 말을 듣는다. 그런 시진핑 경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우리로선 대한민국으로선 그런 중국 경제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까지 중국 시장 접근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시진핑 시대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이전 중국엔 두 개의 30년 시대가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다.
시진핑이 자신이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마오와 덩샤오평을 잇는 세 번째 30년을 가리킨다. 지난 10년 집권에 이어 앞으로 10년 정도 더 권좌를 지키고 그 다음 10년은 수렴 청정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시진핑 시대는 우리에게는 바로 도전일 뿐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진핑의 일거수 일토족을 연구하며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칼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 칼럼에서는 앞으로 중국은 시진핑 시대가 20년 더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년을 지나고 지금 다 상무위원회를 다 자기 사람으로 바꿔서 앞으로 10년 동안 더 집권을 한 다음에 물러나되 자기 사람을 당 서기로 앉히면서 10년을 더 수렴 청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진핑 황제 시대는 20년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가 중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를 잘 간파를 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글쎄요. 20년을 더 한다. 정말 시진핑 시대, 시진핑 황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네.